구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소라네우 감독의 영화 해피엔드입니다. 영화는 근미래의 가상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며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우정과 갈등, 성장을 담았습니다. 재난이 불러오는 위험, 그리고 안전을 명목으로 내세운 통제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어릴 적부터 친했던 주인공 유타와 코우가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참고로 이번 편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우정, 두 번째 편에서는 신념과 책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소라네우 감독의 2022년에 개봉한 단편 영화 슈가 글래스 보트를 기반으로 확장된 이 영화는 일본에서는 2024년 10월에, 한국에서는 올해 2025년 4월에 개봉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13만 이상의 관객을 한국에서 모으며 독립예술영화로서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CGV에서 2번 관람하고 최근 IPTV와 VOD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쿠팡 플레이에서 구매해 또 보았습니다. 단편인 슈가 글래스 보틀 또한 CGV 아트하우스에서 관람하였고요. 소라네우 감독은 1991년생으로 그의 전작은 뮤지션 사카모토 류이치의 생전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입니다. 감독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이며 모종의 사정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뉴욕과 도쿄를 오가며 자란 그는 프리랜서 영상작가, 통역가로 일했고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영화 해피엔드의 포스터를 판매하고 발생한 45만 엔의 수익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지원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감독 인터뷰 속 사진에서도 프리 팔레스타인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기도 했고요. 영화에서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인 클럽에 가고 술과 담배를 하며 교장의 스포츠카에 장난을 치는 등 불량하고 반골 기질을 지닌 주인공 유타와 친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감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기독교 종파 중 하나인 퀘이커 교단의 온화주의, 평화주의적인 학교에 다니며 불량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으론 장 비고의 품행제로 니콜라스 레이의 이유 없는 반항과 같은 불량 학생들이 등장하는 영화에 끌렸다고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해피엔드 영화에는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 가며 앞서 언급된 영화들과 같은 불량 영화라는 장르에서 빌려온 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해피엔드를 만들게 된 발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감독은 머지않아 일어날 거라고 얘기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사고 실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점점 압력만 높아져가는 사회를 생각했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친 안전주의가 교육을 망친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명목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감독의 발상과 영화 전반에 흐르는 갈등 요소에 크게 공감하며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 내용 언급이 있을 예정이니 아직 관람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품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 유타와 코우는 어릴 적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절친입니다. 싱글맘 가정인 유타, 제일 한국인 4세인 코, 키가 작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아타짱, 중국어를 하지 못해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어머니가 통역을 해줘야 하는 민, 일본과 미국 혼혈이면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졸업 후 아버지의 고향인 미국 디트로이트로 떠나는 톰. 이렇게 5명의 음악 연구회 동아리 친구들은 음악과 장난을 일삼으며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죠. 어느 날 밤 유타와 코우는 몰래 학교에 숨어들어 동아리방에서 음악을 즐긴 뒤
교장의 새 스포츠카를 발견하곤 차를 직각으로 세워둡니다. 관료와 부자들을 접대하며 스포츠카를 뽐내는 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그저 그 광경을 보고 싶다는 악동 같은 마음에서요. 이후에 세워진 자신의 스포츠카를 보고 격노한 교장은 학생들을 신문하며 범인을 색출하려는 동시에 교내를 24시간 감시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영화 속에서 차를 세워둔 건 감독이 친한 미용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미용사가 다닌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 많은 중학교에 전설적인 선배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배 둘이 주차되어 있던 선생님들의 차를 다 세웠다고요. 감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 정말 재밌다고 생각해 임팩트 있게 영화에서 묘사했다고 하네요. 얘기를 다시 들어보니 영화에서처럼 직각으로 세운 건 아니라 옆으로 세운 거였지만요. 음악연구회 동아리 멤버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근미래의 가상의 일본 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 중간, 교실에서 자위대원의 특강을 앞두고 선생님이 기화 안 한 학생은 들을 필요 없으니 자습실로 이동하라고 하며 해당하는 학생들의 번호를 부를 때 12명이나 될 정도로 일본 국적이 아닌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일본에서 나고 자란 듯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소라네오 감독과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로 유명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대담에서 하마구치 감독도 이 영화가 극히 당연한 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제대로 그려낸 영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메인 인물이 아닌 외국 국적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실에 섞여 있고 그들이 명확한 일본어로 대사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그곳에 제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소라 감독도 그 말을 듣고 명확하게 이를 의식하면서 만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각 잡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모두가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게 두자고 했다면서요. 저도 이 영화가 근미래의 일본 내 일상의 공간에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당연한 듯 담아냈지만 굳이 부각하지 않았던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 세계에도 외국인의 차별을 옹호하며 총리를 중심으로 자랑스러운 일본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집회 세력도 활개를 칩니다. 졸업식 리허설 날 감시 시스템 철폐를 둘러싸고 학생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일본의 예절을 모르는 학생이 민폐를 끼친다며 일본 국적이 아닌 학생들을 배제하는 발언이 등장하기도 하며 진정한 일본인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지으려는 시도는 마치 실제 현실을 떠올리듯 영화 속에서 꾸준히 발생합니다. 유타와 코우가 검문을 받을 때 유타는 신원 조회만 하고 금방 풀리는 반면 코우는 늘 특별 영주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휴대 의무가 없음에도 말이죠. 이외에도 자동차에 장난을 친 범인을 색출할 때 교장은 코우를 콕 집어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는 코우의 제일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함께 운운합니다. 교장을 오래 하다 보면 행동 패턴만 봐도 다 알게 된다며 특히 코우는 보통의 일본인과는 데모그래픽, 즉 인구 집단적 배경이나 특성이 다르지 않냐는 얘기를 하면서요. 또 코우는 코우의 어머니가 하는 한식당 입구에 비국민이라고 써져 있는 낙서를 대수롭지 않게 지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등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며 코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구분지어지며 차별을 인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같은 반 여학생 후미와 가까워지며 함께 집회와 데모에 나가고 사회의 문제의식이 아예 없어 보이는 유타에는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와 갈등을 겪고 위화감을 느끼게 된 코우는 더 이상 이전처럼 친구들과 즐겁게만 일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 그룹이 갈라지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늘 변함없이 지금처럼 지낼 거라 생각해온 유타였기에 둘의 관계는 삐끗거리고
서먹해지기까지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했던 둘이 갈라지게 되는 모습은 이전에 오독오독에서도 다른 영화 아키라를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소라 감독도 사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단절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여러 영화에서 다룬다고 하며 이 오토모 카츠히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아키라를 베르나르도 베르토루치 감독의 영화 1900년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영화 초반과 극 후반, 유타와 코우가 요쿄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지만 대부분의 장면을 고베에서 촬영했는데 이 장면은 오사카에 있는 육교에서 촬영했죠. 오사카의 실제 배경지에서 유타는 요도야바시 방면, 코우는 미나미 모리마츠 방면으로 갈라집니다. 유타가 향하는 요도야바시는 오사카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금융, 행정, 법률 시설과 함께 문화시설들도 인접해 세련된 도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우가 가는 미나미 모리마치는 오사카의 로컬 일상이 중심인 동네로 물가가 낮은 편이고 주거시설과 상점가가 섞여있죠. 코리아타운이 있는 츠루아시만큼 제일 한국인들이 몰려있는 곳은 아니지만 미나미 모리마치 근처에 제일동포를 지원하는 민족단체인 제일대한민국 민단 오사카부 본부가 있기도 합니다. 유타의 어머니는 싱글맘이지만 자연스럽게 미국을 오가고 유타의 집을 음악 연구회 동아리 멤버들이 아지트로 삼을 만큼 유타에게선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코우의 어머니는 앞서 언급되었듯 육개장, 김치찌개 등을 파는 한식집을 하고 모자간에도 일본어로 대화할 만큼 일본어가 자연스럽지만 아직 일본에서의 투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코우만큼은 문제없이 일본으로 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는 둘이지만 둘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 도입부 클럽에서 유명 DJ 유스케 유키마츠의 공연에 푹 빠진 둘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앞으로 둘이 음악을 같이 하자고 한 얘기는 코우의 어머니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클럽에 경찰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코우가 사람들의 흐름에 이끌려 나가다가 끝까지 남아 DJ의 음악에 푹 빠져있는 유타를 발견하곤 유타의 곁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유타 또한 코우와 함께 육교를 걸을 때 밀어내는 코우를 향해 자연스럽게 계속 다가오고 사랑해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코우는 그런 유타의 가벼운 모습을 웃으면서 받아주고요. 둘이 언쟁을 벌이며 어긋날 때에도 음악으로 다시 마음을 합치기도 했습니다. 유타와 코우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처음을 함께했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광경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를 지배하며 외국인 차별이 격화되고 제일 4세인 코우가 일상에서 직접적인 차별을 겪으며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하게 되죠. 코우의 세계가 변한 이상 유타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코우와 돔의 대화입니다. 학내 감시 시스템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교장실을 점거했을 때 대학 장학금 추천이 걸려있는 코우는 이 점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유타의 집에서 음악연구회 동아리 친구들과 놀다가 밤이 되어서 교장실을 점거 중인 친구들 쪽으로 가려고 나섭니다. 떠나기 전 유순하고 늘 인자한 미소를 지닌 톰에게 코우는 만약 대학 같은 데서 유타와 처음 만났다면 친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라며 속마음을 보이죠. 톰은 그 말을 듣고 긍정도 부정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 코우가 걔는 어릴 때부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라고 하는 말에 톰은 그래서 다들 유타를 좋아하는 거 아냐?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둘에게 보이지 않는 쪽에서 유타가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톰의 말대로 그런 유타라서 좋아해주고 곁에서 함께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코우는 그런 유타라서 싫어졌음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장면 이후 늘 가볍고 음악 외엔 진지한 생각이라곤 안 해본 듯한 유타가 혼자 슬픈 듯한 표정으로 생각에 빠져
멀거니 허공을 응시하는 표정이 개인적으로 제게 파고들었습니다. 생각 좀 하라는 코우의 최근에도 흔들림이 없던 유타의 세계는 친구들이 하나둘 각자의 사정으로 떠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변하면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코우의 속마음이 유타에게 들린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장면 이후 코우가 떠나기 전 유타와 말없이 가만히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정적이 흐르는 중에 천장에 달린 미러볼만이 조명을 받으며 회전할 뿐이었죠. 이어 화면은 밤이 된 바깥으로 바뀌면서 미러볼 위치에 그대로 달이 나타납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어긋남을 느낄 때 이전에 둘은 소리치며 싸우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만큼 갈등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마저 지나온 뒤에 이 장면에서는 그저 조용히 서로를 볼 뿐이었고 떠나려는 걸 잡지 않았죠. 같은 음악을 즐기고 같은 불량한 장난을 치고 같은 걸 먹고 마시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들은 바꿀 수 없는 각자의 정체성으로 인해 멀어지게 됩니다. 영화 초반, 유타가 장난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에 웃으며 받아주던 코우도 이후 갈등을 겪은 뒤 유타에게 생각 좀 하라고 하며 역시 너랑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사회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코우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신과 같은 사회 참여적인 면모를 바라는 모습에서는 저 개인적인 경험과도 연관되어 미숙함과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나아가 정치적 신념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광경을 보며 좋아할 수 있는 관계라면 친구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사회를 변화시킨다느니 같이 구호를 외친다느니 하는 특정한 목적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친구보다는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둘이 담배를 나눠 피는 장면도 초반과 중반에 걸쳐 2번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 보이는 유타와의 관계성을 과연 코우가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쉽지 않을 것만 같죠. 유타와 코우는 사는 곳이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미래 또한 다릅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았던 차이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둘이 직접적으로 나를 세우는 건 교장이 코우에게 제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운운하며 차별 발언을 하고 코우가 그에 날카롭게 대응한 장면 이후 유타가 코우를 탓하면서 발생합니다. 교장에 들킬지 모르니 괜한 말 듣고 하지 말라는 유타의 말에 코우는 너도 교장의 말을 듣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의 유타는 알지만 평소에 교장이랑 다를 바 없지 않냐고 하죠. 이어 잘 좀 하자는 유타의 말에 코우는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자리를 뜹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코우만 특별 영주 증명권 제출을 요청받고 외국인 차별을 둘러싼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며 저는 앞으로 둘은 이전처럼 지낼 수는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코우가 차별 발언을 들을 때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코우만 추가적으로 휴대 의무가 없는 서류를 계속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외국인 차별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세력 간 갈등이 일어난 데모 현장을 보며 웃으며 오늘 살벌하네 라고만 말하고 마는 유타였기 때문이죠. 영화에서는 우정이 흔들릴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다리를 떨며 책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실제 공간이 흔들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우정이 흔들리면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좁은 커뮤니티에서 매일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당연한 일이죠. 음악 연구회 동아리 멤버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유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다자키스크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 소설에서도 혼성 5명의 절친한 친구 그룹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친구 그룹을 잃으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변함없이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유타의 마음은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끝이 있는 시간이 다가오며 흩어지고 맙니다.
코우가 후미와 가까워지며 집회와 데모에 나가면서 이전에 비해 시간을 같이 덜 보내는 것 외에도 톰이 졸업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미국 디트로이트로 떠난다는 사실을 유타가 친구 그룹에서 마지막 차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민과 아타짱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이성으로서 가까워진 것 또한 둘만 있는 모습을 유타가 보면서 깨닫게 되죠. 친구 사이와는 다르게 연인 사이가 되는 순간 완결에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친구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이 점차 갈라지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게 그 누가 잘못해서 나빠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아쉽고 슬프기까지 한 일입니다. 아마도 미래에 톰이 미국에 있다가 일본에 들을 때면 모두 아무렇지 않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민과 아타짱이 사귀고 헤어져도 음악 연구회 동아리 멤버들과 친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뿐입니다. 소라 네오 감독 또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와 거리가 생기고 우정이 꼬여버린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느낀 슬펐던 감정을 영화에 기록했음을 밝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자신의 안에 있는 정치성에 눈을 뜨고 사회에 관해 알아보며 2010년대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노스다코타 파이프라인 운동과 같이 미국에서 여러 사건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접하며 감독 본인의 정체성을 모색했다고 하던 점에서 영화 속 코우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이어 이 과정에서 친했던 친구와 생각이 맞지 않아 자신과 멀어지고 차별적인 발언까지 하는 걸 들으며 관계가 나빠졌는데 그때 슬픔을 느꼈다고 하네요. 여러분께서도 어릴 적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말이 그다지 통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떨어져 살던 고향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 마치 이미 다 우린 차 티백을 우리고 또 우리듯 이미 여러 차례 했던 옛날 얘기를 또 하는 것 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지 않기도 하죠. 서로 이렇게 된 이유도 알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이전에 순수했던 우정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면서 느끼는 슬픔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 해피엔드는 바로 그런 이해와 슬픔을 담아내고 있고요. 영화 중반, 낡은 장비를 쌓아두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음악 연구회 동아리 방은 폐쇄되고 음악 장비는 모두 압수되어 창고에 보관됩니다. 선생님은 떼진 화재 감지기와 맥주 캔을 언급하며 동아리 멤버들에게 동아리 폐부나 퇴학당하지 않은 걸 교장에 감사히 여기라고 하고 장비 쓰고 싶으면 전날까지 신청하라고 하죠. 단 학교 일과 중에만요. 분노한 코우와 유타를 중심으로 동아리 멤버들은 학교에서 장비들을 훔쳐 영화 초반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던 빈 클럽을 아지트 삼아 이곳에 옮깁니다. 이후 유타가 학교에 빼앗긴 음악 연구회의 장비 중 마지막 남은 서브우퍼를 빼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서브우퍼는 일반 스피커로는 재생하기 어려운 극저음력을 담당하는 스피커 장비입니다. 무게가 나가다 보니 다른 멤버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톰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어렵고 민과 아타짱은 빈 동아리 방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끼어들 수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옮기려는 유타를 코우가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끝까지 같이 가지는 못한 채 유타 혼자 고생하며 무거운 서브우퍼를 끌며 목적지인 클럽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유타가 고생 끝에 도달한 곳은 이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타 내의 음악 장비들은 모두 내놓아지고 초내진 설계 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이 되어 있었죠. 늘 가볍고 장난기 있는 표정의 유타가 물끄러미 내놓아진 장비와 미러볼을 바라보는 모습은 영화 후반 단상에 올라가 코우를 바라보는 유타의 표정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평생 변치 않고 함께 할 줄 알았던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희망을 걸고 싶은 마음이 공감되고 절절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유타와 코우가 육교에서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갈 때
영화 초반 명확하게 내일 보자고 때를 언급하며 인사하던 것과는 달리 그저 다음에 또 보자고만 하죠.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으로 언급하는 유타가 코우에게 장난치는 순간 정지된 화면이 등장합니다. 유타는 영화 속 일상에서 자주 남자친구들의 가슴을 장난스럽게 쳤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 했지만 그 다음은 언제일지 모르는 인사를 나눈 뒤 유타가 이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자니 코우와 보낸 일상과의 이별을 앞두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보였죠. 슬프고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갈 미래도 느껴졌습니다. 하마구치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영화가 끝난 뒤에도 등장인물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 감각을 강하게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도 덧붙였고요. 저도 이 결말을 보면서 유타와 코우가 앞으로도 이별과 성장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할 순 없더라도 둘이 서로에게 대체할 수 없는 친구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본 첫 번째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두 번째 편에서는 신념과 책임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볼 예정이니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를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